드리는데 오늘 네. 기관장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기관장님들에게도 일일이 드리는 질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의 역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자칫 이 부분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처님 공적 항공 마일리지 제도 예. 이거 아시죠? 네. 그렇죠. 이게 2006년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공무여행 시에 그 공적 마일리지를 예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그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앙과 지방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그런데 이 상당한 좀 문제점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활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게 최근 5년간 중앙부처의 공적 마일리지 활용을 조사하니까 부처별로 차이가 나지만 그 20%가 채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더구나 이제 외교부와 경찰청 같은 경우는 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도 자료가 없어요. 아예 그 제도 시행일에서 누적되어 온 이러한 그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게 소멸되는 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일단 그 소멸된 것이 이제 기획재정부 자체도 이제 지난해 올해 24,900 마일리지가 이제 그 소멸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이게 제도는 있지만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게 점검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PPT 한번 보시면요. 최근 5년간 그 누적 마일리지입니다. 40개 부처 중에서 34개 부처의 제출을 받아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적립 마일리지가 4억 6천만 마일리지나 됩니다. 이거는 인천서 뉴욕까지 6,500회를 왕복할 수 있는 마일리지고요. 북경과 도쿄는 15,000회를 왕복할 수 있는 마일리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여 있고 이것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앙부처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이 공적 마일리지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용률 저조한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소멸 마일리지 발생도 이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부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이 공적 항공 마일리지 관리와 관련돼서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을 갖다가 좀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직 중에 사용하지 않고 퇴직했다가 퇴직 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을 최대화할 것인지를 좀 더 제도 보완을 저희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국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회도 보니까 2017년도에 기관 포인트 적립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2019년 3월에 GT 항공권 계약 이 제도 폐지로 다시 이게 기관 적립제가 이게 사라져 버려서 국회도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지금 부총리님 말씀하셨지만 이 공적 마일리지가 퇴직 시에 이게 개인에게 이게 귀속되는 문제. 이 PPT 한번 보시면은 이게 최근 5년간 그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도 67개 공공기관장들 그 퇴직기관장 및 임원의 공적 마일리지 그 개인으로 귀속된 그 상위 10개의 사례입니다. 이게 무려 30만 마일리지까지 이렇게 그 귀속된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게 발생하는 것은 그 상대적으로 그 해외 출장이 많고 비즈니스석 이상을 사용하는 우리 그 기관장들이나 임원들이 예산에 우선해서 이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적기관 마일리지 활용도는 이 정부 부처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 지금 한번 PPT 지금 보고 계시죠? 무려 1,700만 마일리지까지 쌓여 있는 이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공공기관들은 단 1원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일례로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공적 마일리지 제도 이 자체가. 이 집계도 안 되고요. 결국은 이 항공 마일리지가 이게 개인의 것이었다면 결국 이렇게 소멸되도록 내버려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번째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게 이제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활용도가 왜 낮은지 이 공통의 사유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개인별로 국외 출장을 이제 다녀오면은 이제 국외 출장의 빈도가 낮아지면은 마일리지 적립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제 개인으로 이제 적립이
되니까. 이제 개인 기소기한이 이게 기관별 적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관별로 좀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도 어떤 기부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하도록 우리가 항공사 측과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A 개인 고객의 마일리지를 기관이 누적해서 B, C 그 기관에 다른 사람이 쓰는 게 하면 네. 정부로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마일리지를 활용할 텐데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개인에게 부여된 공공 마일리지를 다른 사람이 쓰면서 그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협의하면서 여러 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제약도 있는 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제도 보완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외국 항공사를 좀 한번 볼까요? 이 마일리지 제도 외국 항공사 봤는데요. 에어 프랑스나 에미레이트 항공 이런 많은 항공사들은 이 자선단체에 마일리지를 기부할 수 있도록 저렇게 그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제휴 호텔에서의 마일리지 활용을 비롯해서 온라인 상품 구매까지 이렇게 마일리지를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015년도에 이게 이제 교통연구원에서 공무 마일리지 제도 개선 연구 방안 그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그 소비자의 채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인에게도 양도가 가능하고 마일리지를 그 사회공헌 활동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런 취지로 해서 공적으로 기관이 다 모아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였고요. 그런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항공사가 또 어려움을 호소해서 제가 협의가 이렇게 완벽하게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말씀을 감안해가지고 혹시 그런 쪽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다시 관련 부처하고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하고 저희하고 관련이 많이 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는 우리 유승희 의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